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상하게 운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행운이 늘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만약 운이 없는 편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위너 스킬을 읽으면 되니까요. 오늘은 내 멘탈을 지키고 행운이 따라주는 사람이 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공간을 움직일 때마다 몸지수, 마음지수 산출하기. 운동선수들은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몸, 마음 체크. 샤워하기 전에 몸, 마음 체크. 식사하기 전에 몸, 마음 체크. 카페 가기 전에 몸, 마음 체크. 스트레칭 하기 전에 몸, 마음 체크. 운전하기 전에 몸, 마음 체크. 훈련장에 가기 전에 몸, 마음 체크를 해야 한다. 일반인도 다르지 않다. 직장인의 경우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몸, 마음 체크. 샤워하기 전에 몸, 마음 체크. 지하철 타기 전에 몸, 마음 체크. 회사 도착해서 몸, 마음 체크. 내 책상에 앉았을 때 몸, 마음 체크. 커피 한 잔 마시기 전에 몸, 마음 체크. 회의 들어가기 전에 몸, 마음 체크를 해야 한다. 물론 바쁘게 살다 보면 이런 거 할 시간이 어딨어. 한가한 소리네.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 당신이 바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바쁘다는 사실에 묶여 지내면 인생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이를테면 바쁘게 일하는데도 성과가 잘 안 나는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몸, 마음 체크를 통해 몸지수와 마음지수를 산출해야 그 효용성을 얻을 수 있다. 지수를 산출하려면 엑셀을 동원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매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지 않으면 지속성을 가지기가 어렵다. 몸지수는 1에서 10으로 지표를 나누는데 10점을 최고점으로 놓고 자신의 상태를 숫자로 변환하면 된다. 마음지수도 동일하다. 10점을 최고점으로 놓고 자신의 상태를 숫자로 변환한다. 이 작업을 일주일 동안 지속하다 보면 자신의 평균 지수가 잡힌다. 이를 기준으로 어제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보고 혹시 낮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 하고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몸, 마음 체크 기법이다. 일상이 바뀌어야 상태가 바뀐다. 몸, 마음 체크 기법에 대해 처음 들으면 우습게 보면서 의심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단순한 걸로 뭘 한다고?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한다. 몸, 마음 체크 기법은 명상의 세계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의 실용 버전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힘이 세서 우습게 볼 수만은 없다. 멘탈을 강화해서 럭키 상태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알아차림이란 대체 무엇일까? 내 마음과 내 감정에 대해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느껴보는 것이다. 판단과 평가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남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와 같은 것을 말한다. 이러한 판단과 평가 없이 미세한 감정 에너지 그 자체를 느껴보는 것이다. 그 느낌은 바로 몸과 연결된다. 또한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보기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스포츠 선수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몸, 마음 체크 기법을 전파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일상의 변화가 왔다. 30대 초반의 여성 직장인인 Y씨. 줌을 통해 나에게 멘탈 코칭을 받았다. 나는 스포츠 선수가 아닌 일반인일 경우에도 일정이 허용되는 한 멘탈 코칭을 진행한다.
심리 상담을 받아도 되는데 굳이 나에게 멘탈 코칭을 받는 이유는 대부분 성과에 대한 위기감이 커진 탓에 긴급 처방이 필요해서다. 결론적으로 내게 위너 스킬을 배우고 싶어서다. Y씨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한심하게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다면서 자신의 인스타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주었다. 거기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집에 가고 싶다. 지금 몇 시? 오전 10시. 출근한 지 1시간이 지났는데 집에 가고 싶다. 너무한 건가? 그의 인스타에는 상태 메롱이라는 해시태그가 붙어 있었다. 나는 처음 보는 표현이었다. 알고 보니 인터넷이나 SNS 사용자들이 흔히 쓰는 표현으로 무언가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상태가 메롱하다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한다. 인스타에 올린 내용은 그가 마음과 따로 노는 몸을 이끌고 출근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확실한 건 그의 상태는 럭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좋은 성과를 내고 어떤 좋은 운이 찾아온다는 말인가. 사람은 상태가 좋거나 에너지가 넘치면 주도적이 될 수밖에 없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향하는 걸음에 활력이 넘친다면 그 사람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즉 커다란 성과를 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해보면 공통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인생의 한 시기에 일터로 향하는 걸음걸이에 활력이 넘치던 때가 있었고 그 시기에 자신도 놀랄 만큼 큰 성과와 업적을 이루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에너지는 왜 부족할까? 에너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탓이다. 다시 말해, 에너지 관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원하는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다면 스스로에게 왜 성과가 나지 않을까를 묻지 말고 나는 왜 에너지가 부족할까? 라고 물어야 한다. 에너지는 곧 나의 상태를 말한다. 그동안 나의 상태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대부분이다. 자, 이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나의 상태는 바꿀 수 있다. 좋은 운을 피해가는 언럭키 상태에서 좋은 운을 불러오는 럭키 상태로 바꿀 수 있다. 그 이유는 뇌과학이 증명한다. 우리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태는 출발점이자 동시에 목표점이다. 그러므로 스테이트 체인지, 상태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궁극의 자기 개발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게임을 좋아하는 Y씨는 내가 스테이트 체인지에 대해 이야기하자 게임에서 나오는 상태창에 그런 정보가 나온다며 알려주었다. 상태창은 RPG 게임에서 화면 주변부에 체력이나 마력, 스킬, 아이템 등의 항목을 통해 캐릭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상태창을 확인하는 것은 지금 내 캐릭터의 상태가 어떤지 곧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유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설명해 주었다. 나는 Y씨에게 위너 스킬 1번에 대해 알려주었다. 이에 대해 Y씨는 대부분의 스포츠 선수들이 보였던 반응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너무 단순한 기법이라서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코치님, 이렇게 단순한 기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찌는 가장 단순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나의 설명을 듣고 마음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1개월 후 위너 스킬 1번을 잘 실행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자신의 상태를 내게 알려주었다. 오늘 몸, 마음 체크에서 나온 지수가 몸, 마음 둘 다 평균보다 낮았다. 낮다는 것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라는 의미다. 최근 야근이 많았던 탓이다. 워라밸이 절실한 시기이다.
친구가 퇴근 후에 술이나 한잔 하자고 톡을 보냈다. 오늘 3번 몸마음 체크를 했지만 3번 모두 평균 이하였다. 지수가 낮았지만 이를 올릴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못했다. 에너지 측면에서는 스스로에게 옐로 카드를 줘야 한다. 친구를 만나 술 한잔하면 지수가 올라갈까? 고민한다. 노 카드를 꺼낸다. 이번 주에 야근이 많아서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서 쉬고 싶다고 답장을 보낸다. 친구와의 술자리는 몸마음 지수가 평균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 하기로 한다. 집에 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 신선한 야채를 사서 가볍게 샐러드를 만들어 먹고 명상을 하기로 한다. 명상은 몸, 마음 지수를 평균 이상으로 올려주는데 유용하다. 오늘은 집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걸으며 명상을 하려고 한다. 방송 기자로 살다가 명상가가 된 분의 체험담을 듣고 배운 것이다. 집에서 하기 답답하면 근처 학교 운동장을 걸으면서 하라고 했다. 언제 어디서든 들숨날숨의 호흡만 관찰할 수 있다면 명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다. 힘 있는 멘탈을 가지려면 마음이 현재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긴장과 염려와 불안은 우리의 마음을 현재에 있지 못하게 한다. 극심한 경쟁 속에 있는 스포츠 선수들의 경우 긴장이 내재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음이 현재에 있는 경우가 드물다. 멘탈이 강해지는 훈련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일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해야 한다. 우리가 매일매일 챙겨야 할 것은 일기예보가 전부가 아니다. 어쩌면 일기예보를 챙기는 일보다 몸마음 체크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일기예보는 큰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교통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지만 멘탈이나 일의 성과에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멘탈을 위해 또는 일의 성과를 위해서는 몸마음 체크가 우선이다. 스테이트 체인지를 이루는 루틴. MZ세대라고 불리는 2030 세대들은 자기계발 요소 중에서 루틴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한다. 꽤 많은 사람들이 루틴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서 구글을 검색한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구글은 규칙적으로 하는 일의 순서와 방법을 의미한다 라고 답을 준비해 놓고 안내하고 있다. 사실 루틴이라는 개념은 스포츠 세계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스포츠 세계에서는 선수가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하기 위해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하는 동작이나 절차, 의식 같은 것을 통틀어 루틴이라고 부르고 있다. 최상의 운동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이상적인 몸과 마음의 상태를 갖추기 위해 실행하는 자신만의 고유한 동작이나 절차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루틴은 인지적 루틴과 행동적 루틴으로 나눌 수 있다. 인지적 루틴이란 지속적인 긍정적 생각과 이미지 트레이닝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말하고, 행동적 루틴이란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체계화시킨 동작들을 말한다. 나는 강의를 하거나 코칭을 할 때 에너지의 방향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에너지의 방향에는 마이너스 방향과 플러스 방향이 있는데 출발은 마이너스일지언정 결국 그 방향을 플러스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는 의도를 담고 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루틴이란 에너지의 방향을 플러스로 만드는 일상적인 행동, 즉 의도된 움직임이다. 이 개념은 징크스와는 반대 방향에 서 있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징크스는 자신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하는 것을 찾아서 피해가는 방어형이지만 루틴은 자신에게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하는 것들을 찾아서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 2030 세대들은 멘탈의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아는 세대이기 때문에 스포츠 세계에서 자주 쓰는 루틴이라는 개념을 가져다가 자기 개발에
잘 활용하고 있다. 루틴은 질 좋은 멘탈을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럭키 상태로 만드는데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시아권에서 한국 다음으로 여자 골프가 강한 나라는 태국이다. 태국은 골프를 하기에 날씨와 온도와 토양 모두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골프라는 운동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 사실 한국이나 일본은 산악 지역이 많고 추운 겨울이 있어서 골프에 적합하지 않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청소년 선수 때부터 환경이 좋고 비용이 적게 드는 태국으로 전지훈련을 많이 간다. 태국은 환경적 조건이 골프와 잘 맞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골프를 배우는데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갖고 있다. 재능과 의지만 있다면 부모가 돈이 많지 않아도 골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더욱이 자녀가 골프 선수로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중산층 부모들이 자녀를 골프 선수로 키우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몇 가지 요소가 맞물리면서 태국에서도 점점 좋은 선수들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태국의 박세리라고 불리는 아리아 주타누간이라는 여성 프로골퍼의 역할이 컸다. 한국에서 박세리 키즈들이 나오면서 여성 골프 강국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주타누간에 대한 태국인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2019년에 그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 티샷 골프 여제 에리아가 만들어져서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었을 정도다. 사실 소재로 보았을 때 애초부터 완성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작품이긴 하지만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골프 선수를 소재로 한 영화라는 점과 태국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가 흔치 않다는 점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몰입해서 볼 수 있었다.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주타누간이 자신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한국 선수들과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대목이었다. 딸을 골프 선수로 성공시키기 위해 어릴 때부터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켰던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두려움의 대상을 딱 집어서 한국 선수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박세리 선수 이후 한국 여자 골퍼들이 정말 대단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이 영화는 아리아 주타누간이라는 스타 플레이어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가족을 다루는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주제를 밝히고 시작한다. 그런데 그것은 좀 애매한 표현처럼 보인다. 이 영화는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간의 성장 스토리에 가깝기 때문이다. 주타누가는 아버지에 의한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가 되었지만 성적의 기복이 심했다. 그래서 주타누가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자신만의 전략과 판단으로 골프를 하고 싶었다. 그것은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는 선언이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지닌 성공주의자이기에 악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는 가족들의 행복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주타누간 가족은 LPGA 투어에서 승부를 보기 위해 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다. 물론 아버지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 아버지는 집도 팔고 차도 팔아서 돈을 마련한 다음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미국으로 향한다. 주타누가는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지만 실수도 많이 한다. 어느 날 대회에서 실수한 딸의 플레이에 대해 아버지는 잘못된 전략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몰아붙인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는 의미였다. 그런 아버지에게 딸은 폭탄 발언을 터뜨린다. 이번 경기에서 진 것은 아버지가 간섭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골프를 칠 거예요. 주타누가는 아버지에게 이제 자신의 골프에 간섭하지 말라는 선언을 해버린다. 칭찬받아야 마땅한 한 인간의 독립선언이었지만 곧 현실적인 대책 없이 사고를 친 것처럼 되어버렸다.
분노한 아버지는 가족들에게서 등을 돌린다. 아버지 눈에는 엄마와 딸들이 한 통속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태국에서 가져온 돈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가지고 미국을 떠나버린다. 어쨌든 이 아버지는 시종일관 악역으로 등장한다. 이제 주타누간의 뒤를 받쳐주던 아버지는 없다. 이럴 때 주타누간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방식대로 속 시원한 플레이를 보여주었다면 좋았을 테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주타누간은 토너먼트에서 계속 컷을 당하며 슬럼프에 빠져들고 만다. 바닥에서 허우적거리다 어깨 부상까지 당하는 바람에 재활 치료를 하면서 분투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 속에서 아버지가 억지로 쥐어준 꿈이 아닌 스스로의 꿈을 꾸기 시작한다. 처음으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다. 주타누간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마음속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주타누간은 태국에서 심장병으로 투병하는 아버지를 찾아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로 자리 잡고 있던 아버지와의 불화를 해결하고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재기에 성공한다. 주타누간은 자매 프로골퍼다. 같은 프로 선수인 언니 모리아 주타누간도 세계 랭킹 상위권으로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같이 스파르타 교육을 받았다. 성과 위주였던 아버지의 교육과 자신보다 앞서가는 동생 때문에 성장하는 동안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이를 잘 극복한 캐릭터로 등장한다. 골프 실력은 동생에게 뒤처지지만 인생에서는 동생을 잘 이끌어가는 멋진 언니의 모습으로 비춰진다. 영화가 성장 드라마로서 각이 나오는 이유도 어릴 때부터 언니와 동생이 똑같은 옷을 입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통제와 규칙이 지배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그림이 선명하게 잡혔기 때문일 것이다. 억지 미소가 기대 이상의 상태 변화를 만든다. 아쉽게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영화에 전혀 나오지 않았다. 주타누간이 자신의 약한 멘탈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는 장면이 전혀 등장하지 않은 것이다. 단지 영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파워를 가진 주타누간이 왜 약한 멘탈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해서였다. 성장하는 동안 주타누간의 집에는 웃음이 없었다.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통제와 규칙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었다. 주타누간의 멘탈이 좋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의 행복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환경이어서인지 실력으로 치자면 세계 최상위권 선수임에도 멘탈이 약한 선수로 손꼽히게 되었다. 오죽하면 별명이 새가슴이었을까. 약한 멘탈 때문에 다 이기다가도 역전패를 당하거나 연장전에 들어가서 지는 사례가 종종 나왔다. 어린 시절부터 강도 높은 훈련으로 만들어진 실력에 비해 멘탈이 현저히 약했던 주타누간은 선수로서 기복이 심했던 만큼 고민도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낸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스포츠계에서도 지명도 높은 멘탈 코치를 찾아간 것이다. 코치는 주타누간에게 스마일 루틴을 처방했다. 한 샷 한 샷 치기 전에 기분이 좋든 좋지 않든 몸 컨디션이 좋든 좋지 않든 일단 스마일부터 하고 샷을 하라는 코칭이었다. 그때까지 주타누간은 대회에 나가면 긴장 때문에 웃어본 적이 없었다. 웃음이 없는 환경에서 성장했으니 웃는 게 익숙할 리 없었다. 긴장이 많은 상태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그의 표정은 늘 좋지 않았다. 주타누간은 멘탈 코치에게서 받은 스마일 루틴 코칭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중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웃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잘 웃게 될 리 없다. 더욱이 의식적으로 시도하다 보니 처음에는 어색함이 컸다.
사진 자료를 찾아보면 어색하게 웃는 표정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소가 점점 자리를 잡는 모습이 보인다. 얼굴에 미소가 자리 잡기까지 꼬박 6개월이 걸렸다. 그러면서 그의 멘탈도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다. 억지 미소라도 스마일 루틴 만들기. 미소 짓는 얼굴은 실제로 그가 행복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나쁜 영향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 캔자스 대학교의 타라 크라프트 박사의 연구팀에서 나온 결과다. 미소 짓는 얼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표준적인 웃음으로 입 주변 근육을 사용한다. 또 하나는 진짜 웃는 얼굴로 입과 눈의 양쪽과 주변 근육을 모두 사용한다. 실험은 169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연습을 한번 해본 다음 정식 테스트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습에서는 피험자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마다 각기 다른 표정을 만드는 연습을 했다. 하나는 중립 표정, 또 하나는 표준적인 미소 짓는 얼굴, 다른 하나는 진짜 미소 짓는 얼굴을 만들기 위해 입속에 젓가락을 넣고 이를 조작해 안면 근육을 유지하는 방법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실험에서 젓가락의 역할은 피험자가 웃고 있다고 느끼지 않으면서 미소 짓는 얼굴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도구였다. 당연하지만 자연스러운 미소는 아니었다. 본격적인 테스트에 들어가서는 피험자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키기 위해 병행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피험자는 이것이 스트레스를 일으키기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최초의 활동으로 거울에 비추어지는 별의 그림자를 보고 두 손 중에서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손으로 별을 그리게 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얼음물에 손을 담그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행동을 하는 사이 피험자는 먼저 연습한 방법에 따라 입속에 젓가락을 조작했다. 그 과정에 따른 심박수를 측정하고 피험자에게는 자신의 스트레스 수치를 측정하게 했다. 중립 표정을 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미소 짓는 얼굴을 만든 사람은 이러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적었다. 특히 진짜 미소를 짓는 얼굴을 한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는 크게 낮아진 것이 드러났다. 이 실험은 미소 짓는 행동이 실제로 우리 몸 상태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미소 짓는 얼굴을 한 사람, 특히 진짜 웃는 얼굴을 한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은 활동에서의 회복 후 심박수가 적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젓가락으로 미소 짓는 얼굴을 만든 사람들은 중립 표정인 사람들보다 긍정적 감정의 저하가 적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웃는 것이 실제로 행복한 기분이든 그렇지 않든 신체 스트레스 반응의 강도를 경감시키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타누간이 찾아간 멘탈 코치가 지금 소개한 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웃을 수 없는 긴장 상태에서도 일단 억지 미소라도 지어보라는 처방은 긴장 때문에 늘 멘탈이 엉망이었던 주타누간에게 상당히 유용한 루틴이었다. 주타누간은 스마일 루틴을 6개월 동안 실행하면서 더 이상 새가슴이라는 말을 듣지 않게 되었다. 나 역시 스포츠 선수들에게 스마일 루틴 처방을 할 때가 있었다. 몇 해 전에 코칭을 맡았던 SK 와이번스 야구단 소속의 K 선수가 그 사례였다. K 선수는 경기에 나갔을 때나 일상에서나 똑같이 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렇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개인 상담 시간을 가졌다. 예측했던 대로 사랑이 부족한 환경에서 성장한 탓에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물론 환한 표정을 하고 다녀도 성과만 좋다면 멘탈 코치인 내가 굳이 관여할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늘 그런 표정을 하고 다니면서 성과마저 좋지 않으니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멘탈이란 셀프 토킹의 질이라고 했다. K 선수가 좋은 멘탈과 강한 멘탈을 가지려면 화난 표정에 묶여있는 자신의 마음을 풀어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K 선수에게 매일 자신을 칭찬할 거리를 10가지씩 찾아오라고 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3가지 이상은 찾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억지로 미소 짓는 루틴을 알려주면서 그렇게 한 날에는 칭찬할 거리에 1번으로 넣으라고 했다.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는 루틴이 있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K 선수는 여성 프로골퍼 주타 누간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에 억지 미소를 짓는 스킬을 잘 해낼 수 있었다. 자신을 칭찬할 거리에 넣는 재미에 하루하루 억지 미소를 지었다고 한다. 그렇게 몇 주일이 지나자 확실히 표정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그의 몸과 마음 상태도 럭키 상태로 스테이트 체인지가 되는 듯했다. 비로소 운의 기본값이 설정된 것이다. 거울을 보다가 표정이 좋지 않아 보일 때는 당신도 즉시 위너 스킬 2번을 실행해보자. 몸과 마음이 럭키 상태로 천천히 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스마일 루틴은 일반인들에게도 아주 유용한 위너 스킬이다. 오랜 시간 세계인의 영적 스승으로 불렸던 틱나탄 스님은 미소에는 자신의 내면을 이끄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고 설법하셨다. 또한 미소는 힘들어하는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멋진 글을 남기셨다. 자신이 무기력하고 바보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 바보 같은 자신에게 웃음을 선물하라. 루틴이란 그 내용이 어떻든 에너지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루틴은 럭키 상태로 향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될 수 있다. 움직인다는 것은 나의 파동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상태도 바뀔 수 있다. 루틴에는 작고 사소한 것을 쌓아서 결정적인 상태 변화를 만들어내는 유의미한 가치가 담겨 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